단돈 7,000원으로 올겨울 난방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마다 난방비 고지서 받고 놀란 적 많으시죠? 아무리 아끼고 안 틀어도 20만 원 넘게 나온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고 전기장판만 쓰고 계십니다. 저는 15년간 한국환경에너지 정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 67세의 이순자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거실 전기장판만 하나 켜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전기세가 무려 1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같은 동네 72세 박금순 할머니는 한 달 전기세가 딱 7,0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박금순 할머니는 전기장판에 이것 딱 한 가지만 더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 한 가지만 써보세요. 한 달 난방비가 7,00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겨울마다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손주들 놀러와도 춥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15년간 일하면서 수백 가정에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체감 온도가 보일러 틀 때보다 더 따뜻하다는 겁니다. 무릎도 안 시리고 허리도 안 시립니다. 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중요한 안전수칙과 제품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 제품별 적정 가격대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전기장판 켜놓고 춥게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금순 할머니가 한겨울에도 난방비 7,000원이 나온 이유는 바로 난방 텐트입니다. 전기장판 위에 난방 텐트를 쳐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난방 텐트 하나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먼저 전기장판만 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전기장판을 켜면 바닥이 따뜻해지면서 열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장판 열이 방 전체 공기를 데울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약한 열이 벽과 천장에 닿으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등만 뜨겁고 공기는 차갑습니다. 바닥만 따뜻하고 몸은 추우니까 온도를 계속 더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누진세가 붙으면 한 달 전기료가 9만 원, 10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난방 텐트를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판에서 올라온 열이 텐트 안에 갇힙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텐트 안에 열이 계속 쌓입니다. 텐트 안 공간이 금방 따뜻해지니까 전기장판 온도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불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자, 그런데 전기료 7,000원은 어떻게 나온 계산일까요? 일반적인 전기장판 하나의 전력은 대부분 150와트에서 200와트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 온도로 하루 8시간 쓴다고 하면 한 달에 약 45kWh 정도 나옵니다. 킬로와트 시당 150원 정도니까 계산하면 한 달에 약 7,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난방 텐트를 쳤을 때 얘기입니다. 텐트 없이 전기장판만 쓰면 방이 안 따뜻하니까 온도를 최대로 올리고 하루 종일 켜두게 됩니다. 그러면 전력 소모가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전기장판을 써도 난방 텐트를 치면 7,000원이 나오고 안 치면 10만 원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기장판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바로 담요입니다. 전기장판 위에 담요를 깔고 그 위에 난방 텐트를 칩니다. 담요가 열을 한 번 더 가둬줍니다. 전기장판이 열을 만들고 담요가 그 열을 품고 난방 텐트가 그 열을 가둡니다. 박금순 할머니가 바로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전기장판 위에 두툼한 담요 한 장 깔고 그 위에 난방 텐트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텐트 안이 사우나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전기장판 온도는 가장 약한 1단계만 켜도 됩니다.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세는 한 달에 7,000원입니다. 지금 전기장판만 덩그러니 쓰고 계신 분들, 오늘 당장 난방 텐트 하나만 사세요. 인터넷에서 1인용 난방 텐트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쓰면 이미 본전은 뽑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기장판을 바닥에 펼쳐서 깔아주세요.
거실이든 안방이든 주로 생활하시는 공간에 깔면 됩니다. 전기장판을 펼쳤으면 콘센트에 꽂아주세요.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멀티탭을 쓰지 마세요. 벽에 있는 콘센트에 바로 꽂으셔야 합니다. 멀티탭에 여러 개 꽂으면 과부하가 걸려서 위험합니다. 전기장판은 반드시 단독으로 콘센트 하나를 써야 합니다. 자, 전기장판 설치가 끝났으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담요를 펼쳐서 전기장판 위에 깔아주세요. 담요는 두꺼운 게 좋습니다. 담요를 깔 때는 전기장판을 완전히 덮어주세요. 양옆으로 조금 넘쳐도 괜찮습니다. 담요가 클수록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자, 담요까지 깔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난방 텐트를 설치합니다. 난방 텐트는 접이식이라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우산 펴듯이 펼치면 자동으로 쫙 펴집니다. 텐트를 펼쳤으면 담요 위에 올려주세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끝입니다. 15분도 안 걸립니다. 이제 전기장판 스위치를 켜주세요. 온도는 1단이나 2단으로 낮게 설정하세요. 높일 필요 없습니다. 10분만 지나면 텐트 안이 훈훈해집니다. 30분 지나면 이불 속처럼 포근해집니다. 자, 텐트까지 설치했다면 이제 효율을 더 높이는 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텐트 입구는 완전히 닫지 마세요. 공기가 통해야 합니다. 입구를 살짝만 열어두세요. 답답하지 않고 공기도 신선합니다. 두 번째, 전기장판 위에 방석을 하나 더 놓으세요. 담요만 있어도 되지만 방석 하나 더 놓으면 더 푹신하고 따뜻합니다. 세 번째, 밤에 주무실 때는 텐트를 걷지 마세요. 그냥 텐트 안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이불까지 덮으면 완벽합니다. 아침까지 따뜻합니다. 네 번째, 낮에 외출하실 때는 전기장판을 꼭 꺼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집에 계실 때만 켜세요. 69세 최영수 할아버지 댁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10분 만에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매일 텐트 안에서 신문 보시고 차 드시고 낮잠도 주무신답니다. 겨울인데도 집에서 반팔 입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전기세는 한 달에 8,000원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보일러를 돌려서 난방비가 30만 원 나왔는데 29만 원 넘게 아꼈다고 좋아하셨어요. 자, 설치가 어렵지 않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오늘 당장 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겨울이 시작됩니다. 설치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전기장판은 편리하지만 잘못 쓰면 위험합니다. 매년 겨울마다 전기장판 화재 사고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수칙만 지키시면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전선을 접거나 꺾지 마세요. 전기장판 전선이 가구 밑에 깔리거나 문에 끼면 위험합니다. 전선이 구부러지면 안에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선은 항상 펴져 있어야 합니다. 가구 뒤로 돌려서 여유 있게 빼주세요. 두 번째,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 올리지 마세요. 가구나 화분 같은 무거운 걸 올리면 안 됩니다. 전기장판 안에는 전열선이 들어 있습니다. 무거운 걸 올리면 전열선이 눌려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끊어진 부분에서 불꽃이 튀면 화재가 납니다. 전기장판 위에는 담요하고 사람만 올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오래된 전기장판은 버리세요. 전기장판 수명은 보통 5년입니다. 5년 넘게 쓴 전기장판은 위험합니다. 전열선이 노화되어서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안이 마모되고 상해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넘었으면 새 걸로 바꾸세요. 아깝다고 계속 쓰시다가 큰 사고 납니다. 네 번째, KC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전기장판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KC 마크입니다. 이 마크가 있어야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마크 없는 제품은 싸도 절대 사지 마세요. 안전검사를 안 받은 제품은 위험합니다. 인터넷에서 너무 싼 제품은 조심하세요. KC 마크 있는 제품으로 사세요.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혹시 사용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 사용 중단하세요. 첫째, 전기장판에서 타는 냄새 나면 즉시 끄세요. 둘째,
스위치가 뜨거우면 고장입니다. 셋째, 전기장판 일부만 뜨거우면 전열선이 끊어진 겁니다. 넷째, 전선이 벗겨졌으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리고 새 걸로 사세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전기 제품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65세 김술래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가 10년 된 전기장판을 쓰고 계셨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전기장판을 확인해 봤습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당장 버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따뜻하게 잘 나오는데 아깝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루만 더 쓰시다가 불이라도 나면 집이 다 타버립니다. 새 전기장판은 5만 원이면 삽니다. 할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바로 새 전기장판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래된 전기장판 쓰고 계시면 당장 확인해 보세요. 5년 넘었으면 버리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난방 텐트도 안전하게 써야 합니다. 텐트 천이 전기장판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요를 중간에 까는 겁니다. 담요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서 불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촛불, 라이터, 담배 다 안 됩니다. 텐트는 천으로 되어 있어서 불에 약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번집니다. 이런 안전수칙들 어렵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지켜서 사고가 납니다. 귀찮아도 꼭 지키세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이 수칙들 지키시면 겨울 내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전기장판, 난방 텐트 검색하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헷갈리시죠? 제가 15년간 수백 가정을 상담하면서 검증한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장판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장판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필수입니다. KC 마크 없는 건 아무리 싸도 사면 안 됩니다.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전자파 차단 기능이 있는지 보세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전자파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전자파 차단이라고 써 있는 제품으로 고르세요. 그러면 전자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도 조절 단계를 확인하세요. 최소 5단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단계가 많을수록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열 방지 기능이 있는지 보세요.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입니다. 이게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깜빡하고 끄는 걸 잊어도 자동으로 꺼집니다. 다섯 번째, 세탁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커버를 분리해서 세탁할 수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겨울 내내 쓰다 보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세탁할 수 있어야 위생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짜리를 사면 될까요? 1인용 전기장판은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건 품질이 안 좋습니다. 2만 원, 3만 원짜리는 피하세요. 10만 원 넘는 고급 제품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거 살 필요는 없습니다.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제품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난방 텐트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 텐트는 전기장판보다 더 중요합니다.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니까요. 첫 번째, 재질이 두꺼운지 확인하세요. 손으로 만져보면 압니다. 얇은 천은 보온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꺼운 천이 열을 더 잘 가둡니다. 제품 설명에 보면 천 두께가 나옵니다. 최소 0.3m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쪽에 은박 코팅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은박 코팅이 열을 반사시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열을 다시 안으로 튕겨 보냅니다. 은박 코팅 있는 제품이 훨씬 따뜻합니다. 세 번째, 지퍼가 튼튼한지 확인하세요. 난방 텐트는 매일 드나들게 됩니다. 지퍼를 수십 번 열고 닫습니다. 지퍼가 약하면 금방 고장납니다. 제품 리뷰를 보면 지퍼 관련 불만이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건 피하세요. 네 번째, 환기창이 있는지 보세요. 텐트 위쪽에 작은 환기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답답합니다.
환기창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5번째, 설치가 간편한지 확인하세요. 접었다 폈다 하기 쉬운 제품이 좋습니다. 너무 복잡한 건 매번 설치하기 힘듭니다. 원터치로 펴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편합니다. 난방 텐트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요? 1인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2인용은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입니다. 너무 싼 제품은 재질이 얇아서 보온이 안 됩니다. 적당한 가격대 제품으로 사세요. 마지막으로 담요 고르는 법입니다. 담요는 집에 있는 걸 쓰셔도 되지만 새로 사신다면 이렇게 고르세요. 첫 번째, 극세사 소재가 좋습니다. 극세사는 부드럽고 보온 효과가 뛰어납니다. 일반 담요보다 따뜻합니다. 두 번째, 두께가 있는 걸로 고르세요. 얇은 여름용 담요 말고 두꺼운 겨울용으로 사세요. 두꺼울수록 열을 더 잘 가둡니다. 세 번째, 크기는 전기장판보다 조금 큰 걸로 사세요. 전기장판을 완전히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옆으로 조금 넘치는 게 좋습니다. 담요 가격은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기장판 5만 원에서 8만 원, 난방 텐트 3만 원에서 5만 원, 담요 10,000원에서 2만 원, 총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한 달에 7,000원 전기세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 고를 때 너무 싼 거 사지 마세요. 적당한 가격대 제품이 품질도 좋고 오래 씁니다. 70세 이명숙 할머니는 인터넷 쇼핑이 처음이셨어요. 손주가 대신 주문해드렸습니다. 전기장판 7만 원짜리, 난방 텐트 4만 원짜리, 담요 15,000원짜리 샀습니다. 총 12만 5천 원 들었습니다. 지금 매일 쓰시면서 너무 만족하신답니다. 작년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서 한 달에 25만 원씩 나왔는데 올해는 8,000원만 나왔다고 하십니다. 한 달에 24만 원 아꼈으니 첫 달에 이미 본전은 뽑은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주문하세요. 자, 지금까지 돈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전기장판과 난방 텐트를 쓰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15년간 상담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난방비가 줄어든 것도 좋지만 몸이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건강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집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리고 시립니다. 특히 겨울에 더 심해집니다. 전기장판을 깔고 난방 텐트 안에 계시면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잘 돌아갑니다.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흐릅니다. 74세의 김영희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평소에 손발이 항상 차가웠는데 난방 텐트 쓰고 나서 손발이 따뜻해졌다고요. 밤에 손발 시려서 잠 못 이루던 게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두 번째, 관절염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나이 들면 관절이 아픕니다. 특히 추우면 더 아픕니다. 관절은 차가우면 굳고 굳으면 움직일 때마다 아픕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따뜻하면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70세 이순옥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이 심하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난방 텐트 쓰기 시작하고 한 달 후부터 무릎 통증이 확 줄었답니다. 이제는 마트 가는 게 힘들지 않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나이 들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추우면 더 잠을 못 잡니다. 난방 텐트 안에서 자면 아침까지 푹 잡니다. 포근하고 따뜻해서 깊은 잠에 빠지기 때문에 중간에 깨는 일이 없습니다. 68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3시면 깨서 다시 잠을 못 잤는데 난방 텐트 쓰고 나서는 아침 7시까지 푹 주무신답니다.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올라간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지내면 감기도 덜 걸립니다.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난방 텐트 쓰시면 감기 걸릴 일이 확 줍니다. 몸이 따뜻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5번째, 소화가 잘 됩니다. 배가 차가우면 소화가 안 됩니다.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차가우면 더 안 됩니다. 난방 텐트 안에서 식사하고 쉬면 배가 따뜻합니다. 배가 따뜻하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 더부룩하지 않습니다. 6번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따뜻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난방 텐트 안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 기분이 포근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작은 행복이 매일 쌓이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7번째, 피부가 좋아집니다. 보일러를 틀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건조하면 피부가 갈라지고 가렵습니다. 전기장판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텐트 안에 물컵 놓아두면 습도도 유지됩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고 가려움증이 줄어듭니다. 8번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따뜻하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따뜻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75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약을 드십니다. 난방 텐트 쓰고 나서 혈압이 안정됐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혈압 관리 잘하신다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9번째, 방광 건강에 좋습니다. 추우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밤에 자다가도 소변 때문에 일어납니다. 따뜻하면 방광이 안정돼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밤에 푹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효과가 정말 많습니다. 난방비 아끼려고 시작했는데 건강까지 좋아지는 겁니다.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병원비가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 다니던 분이 안 가게 됐습니다. 감기 걸려서 약 사 먹던 분이 감기를 안 걸립니다. 수면제 먹던 분이 끊었습니다. 난방비도 아끼고 병원비도 아낍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병원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난방 텐트 쓰고 건강하게 겨울 나세요.